안녕하세요. 농대남들입니다. 농사 대신 알려주는 남자들, 농대남들입니다. 오늘 농사는 뭐를 대신 알려주시려고? 네, 이번에는 첫 시간이니까 첫 시간이죠. 지금 되게 많이 쓰시는 거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지금이 5월이잖아요. 네, 5월이면은 한참 이제 작물들 키울 때 아닙니까? 맞습니다. 키울 때 많이 쓰는 거 뭐가 있죠? 저는 해조 추출물이 당연히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해조제라고 하죠. 네. 해조제.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해조제 준비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영양제는 종류가 너무 다양합니다. 맞아요. 해조제만 하더라도 시중에 유통되는 거 100개는 아득히 넘지 않을까요? 글쎄요, 진짜 안 세워봐서 이거는 100개는 정말 아득히 넘을 것 같은데. 100개는 무조건 넘고 전 200개 넘을까도 지금 생각 중인 건데, 이게 사실 보면은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효과도 조금씩 다릅니다. 맞습니다. 근데 도대체 그럼 뭐가 좋냐?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시기에 해조제는 좋긴 좋아요. 확실히 맞아요. 어떤 해조제건 간에 네. 좋긴 좋습니다. 해조제가 뭐에 좋나를 우리가 일단 그냥 간략하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해조제 같은 경우는 뭐 근권부에도 너무 좋고 그렇죠. 지상부에도 너무 좋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환경 내성이 또 굉장히, 그렇죠. 그게 사실 제일 키포인트죠. 지금 또 이제 한국 날씨가 워낙 또 네. 변덕이 심해가지고 지금도 쌀쌀할 때도 있고 막 뜨거울 때도 있고 비 엄청 올 때도 있고 비 안 올 때도 있고 하는데, 그럼 모든 환경에 의한 스트레스를 좀 이제 경감시켜 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환경에 의한 스트레스를 또 빨리 회복시키기도 하고. 맞습니다. 야라에도 있죠. 아 근데 저희 이제 야라 제품 얘기 안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이거 찍을 땐 야라 직원 아니니까. 네. 그래서 첫 시간으로는 우리 용욱이가 얘기한 대로 해조제 어떻게 하면 잘 고를지. 네. 그래서 좀 이제 쇼핑몰에 들어가서 그렇죠. 해조제들 한번 같이 리뷰를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농사의 달인이라는 채널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미농비료라는 곳을 또 준비를 해봤어요. 이렇게 두 가지에서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우선 농사의 달인이라는 곳에서 그냥 이거는 뭐 추천 순으로 돼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보겠습니다. 네네네. 네. 여기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떤 네. 제품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네. 같이 한번 라벨 읽어보자고요. 네. 예. 요거 이제 두 가지 제품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1리터고 요거는 500ml. 500ml짜리. 네, 그리고 이제 소비자가가 28,000원, 16,000원. 그러니까 큰 거를 사면 어찌됐건 이득이긴 하네요. 그러네요. 많이. 용량으로 따지면 32,000원이었는데 네. 지금 뭐 4,000원 정도, 네. 7분의 1, 한 10% 정도, 15% 정도가 할인이 되는 거네요. 근데 이게 또 보통 해조제는 500에서 1000배로 치니까 네. 1리터용 같은 경우는 뭐 쉬운 말짜리고, 네. 500ml 같은 경우는 반인, 네. 뭐 25말짜리 정도가 네. 된다 정도를 저희가 좀 생각할 수 있겠군요. 네, 일단 제품 이름은 보니까 스마트 오션 캘프라고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켈프. 네, 여기 밑에는 뭐 아스코필름 노도섬 추출물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데 왜 이름은 켈프인데 아스코필름 노도섬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쓴 게 아니다 보니까 아하. 네, 한번 들어가서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그분 보시죠. 한번 보시죠. 예.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스마트 오션 캘프라고 되어 있고, 작물 스트레스 회복이라고 써 있네요. 그죠? 네. 품질 및 생육 향상. 네. 당연한 이게, 얘기죠. 네, 해조 네. 추출물의 가장 큰 목적이 이제 스트레스 회복이 되니까요. 맞습니다. 네. 사실 여기서 조금 유식한 말 하자면 이제 유전적인 수확량이라는 걸 따지잖아요. 맞습니다. 작물들의 품종별로 사실 여기까지 수확할 수 있다라는 그 품종 개량할 때, 품종을 만들 때 만드는 그 유전적인 수확량이 있는데, 어바이오틱 스트레스라고 하죠. 맞습니다.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네. 네. 어바이오틱,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의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 수확량이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해조제는 이 어바이오틱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확량을 높여준다. 요 개념으로 저희가 좀 맞습니다. 접근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조금 밑에 네, 여기도 써 있네요. 세포 활력 증진하고 양분 흡수 촉진 그리고 품질 향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너무 그냥 좋은 말만 써져 있긴 한 것 같아요. 이게 해조제 특징인데 그냥 뭐든 좋다고 합니다. 근데 요게 진짜 뭐든 좋긴 해요. 아, 이거 왜 그런지 그 세포 활력 증진도 좀 어렵게 얘기하자면 뭐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맞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사실 뭐 그게 궁금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요런 게 이제 효과가 있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효과 있습니다. 네. 그 유명한 또 교수님이 그런 얘기했더라고. 이런 해조제, 그러니까 생리활성 물질은 어떻게 만들었는지보다 썼을 때 어떻게 됐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을 했더라고. 기작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 네, 결과가 중요하다, 그런 말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해조제는 네. 결과적으로 굉장히 쓸만한 제품이다. 그 말씀 제가 확실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예, 여기 특징 있네요. 특징 첫 번째가 보니까 옥신, 사이토키닌, 지베렐린 등 생장 촉진 물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원료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런 게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량의 미량 원소를 또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개와
수정, 그리고 기형과 억제, 과 비대, 음. 착색 등을 촉진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곰팡이류 침투 예방 효과가 우수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는 조금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리고 선충류에 억제 작용을 한다고 하는데 요거는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해조제를 썼을 때 뭐 곰팡이류나 이제 뿌리 선충을 방제한다라는 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건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농약이 그렇죠, 네. 그렇죠. 이 약화트리건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네네. 건강해지니까 아, 그 알로젠에 대해서 항원에 대해 가지고 발현이 좀 덜 된다 네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옛날에 그런 케이스가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칼슘제. 네. 칼슘제가 병을 막는다라고 홍보하셨던 업체가 그렇죠, 그렇죠. 네, 소송을 당하는 케이스를 네네네네. 네, 아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거는 좀. 네. 네. 근데 효과는 있을 겁니다. 네네. 네. 켈프란 무엇인가? 예. 역시 이제 켈프를 쓴 것 같아요. 이름부터가 켈프였으니까. 아니, 그 아스크필름 노드섬이 왜 써있냐고, 근데. 그거는 이제 밑에 또 아스파탐 노점이 알겠습니다.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요.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해조제 중에는 저는 아스크필름 노드섬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네. 요거는 모두가 동의하실 겁니다. 네. 업계에 계신 분들은. 네. 아스크필름 노드섬, 해조제 종류가 되게 많아요. 네. 뭐, 막시마도 있고, 뭐, 진짜 미역도 해조제고, 그렇죠. 다시마도 해조제고, 그리고 씨 반부도 있고, 그죠? 맞습니다. 노도썸도 있고, 맞습니다. 이제 뭐 켈프도 있고 네. 하는데 그 중에서 논문 자료가 입증하는 가장 효과가 좋은 거는 아스크필름 노도썸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 시비 거는 겁니다 지금. 네. 근데 일단 켈프도 이제 해조제 중에서 그래도 유명한 그렇죠, 추간에 그렇죠. 끼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네. 자주 쓰이는 품목이긴 한데 그렇게 효과가 좋은 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해조제 중엔 조금 네. 그래도 학급이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특징 같은 경우가 저도 이거는 이제 공부를 해봐서 이게 사이토키닌, 옥신, 지베렐린 함량이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적은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제일 많은 거. 노드썸보다. 네, 그죠. 네. 제일 많은 거 말씀하신 대로 네. 노도썸이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저온 예방이랑 극복, 그리고 광합성 증대로 당도 증가라고도 돼 있는데 광합성하고도 또 상관이 있나요? 그 아무래도 광합성도 증대가 되죠. 입이 건강해지니까. 근데 요 포인트는 근데 또 얘기해야 되는 게 요거 사이토키닌. 실제로 그 사이토키닌 함량은 켈프가 높긴 높습니다. 아, 네. 그래서 굳이 전기 후기를 따지자면은 후기 쪽은 그 노도썸보다는 켈프 쪽을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 그러면은 전기에는 무조건 아스크필름 노도썸. 노드썸이 무조건이고 네. 후기에는 양택일 할 수 있다. 여기 사이토키닌, 옥신, 지베렐린 나오는데 네. 사실 옥신, 지베렐린은 키우는 애들이고 네. 사이토키닌 뭔가를 분화시킨 애들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이토키닌이 많은 애들은 좀 이제 분화가 되는 후기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긴 하는데 얘네도 사실 옥신, 지베렐린이 들어있어서 후기에 무조건 써세요는 못해요. 네. 사실 해조제는 후기보다는 네. 전기, 중기가 맞는 제품이에요. 아, 그러면 정리해 보자면 해조제 자체는 전기에 쓰는 게 조금 맞습니다. 더 유리한 제품이다. 키울 때, 빵 네. 키울 때, 네. 빵 키울 때 쓰는 게 유리하니까 굳이 해조제를 고를 거면 저는 옥신, 지베렐린이 높은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차라리 빵을 빨리 키워라. 네. 그럼 빵을 빨리 키워야지 광합성도 잘 되니까. 효과적인 시기는 전기니까 전기에 알맞는 제품은 아스코필름 노도썸이다. 노도썸이다. 이런 말씀을 근데 해주시는 것 굳이 같아요. 후기에 쓸 거면은 사이토킨이 조금 높은 켈프도 고려해볼 만하지만 맞는 농법은 아니다. 네네. 네. 이 정리가 너무 깔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성분에 비료도 좀 들어있네요. 질소도 들어있고 인산, 칼리, 붕소 그리고 구리 이렇게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칼리 뭡니까? 웬만하면 칼륨 좀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우리말을 조금 이 일본말 같잖아요. 꼭. 예. 좀 다른 말 한번 네. 해봤고요. 칼리, 가리, 네. 칼륨 다 같은 말이죠. 맞아요, 네. 맞아요. 예. 칼륨이라고 쓰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붕소굴이 들어있는 거 보니까 밀항요소 복합으로 좀 이제 등록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사종 네. 복합으로 그렇게 사종 등록이 복합으로 역시나 됐네요. 네. 아무래도 밀항요소들이 좀 들어있다 보니까 뭐 괜찮죠. 요 정도 무기 염료가 들어있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네. 지금 제가 의심하는 부분은 이름이 켈프고 설명에는 아스크필름 노드썸이 써 있는데 또 설명에 또 이제 그 아스크필름 노드썸 설명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아스크필름 노드썸이 들어있는 건지 들어있으면 얼마나 들어있는 건지 그 부분이 조금 의심되긴 합니다. 네. 네. 지금 써 있는 거는 켈프만 지금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이름도 켈프고. 요게 그냥 쇼핑몰에서 잘못 올리신 게 아닐까. 저는 그냥 그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이게 사실 모든 쇼핑몰 담당자분들께서 저희 같이 이렇게 다 알고 올리시는 게 아니라 이제 업체에서 이제 브로셔 같은 걸 받으면 그냥 그대로 올리시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게 많이 있기 때문에
요게 좀 구분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네. 최종 소비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정보이니까. 예. 네. 그리고 여기 특징들이 또 나와 있네요. 네. 이제 토양 구조 입단화 그리고 미량 요소들을 또 킬레이트를 한다라는 네. 게 첫 번째로 있고요. 예, 알긴산이랑 만니톨이 그런 효과가 좀 있다라고 적혀 있는 거죠. 여기 알지닉 엑시드가 알긴산입니다. 알긴산. 네, 요게 네. 알긴산이라고 알지네이트라고도 하고. 네. 예. 미역이니까 들어있는 거예요. 해조엔 다 들어있어요. 이거 알긴산. 예. 네, 맞습니다. 예. 만니톨도 마찬가지고. 이게 미끌미끌한 성분이 있으면은 네. 다 들어있어요. 비타민도 들어있고요. 네, 다 들어있어요. 맞습니다. 예. 후코이단도 들어있고. 네.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지베렐린, 사이토키닌, 옥신 요거 들어있다고 말이 되어 있고 요게 사실 저는 가장 좀 핵심이지 않을까 좀 유사 싶어요. 식물 호르몬으로. 네. 그쵸. 그 식물 크는 거는 호르몬 노름이니까. 네. 제일 핵심이죠. 요게 이제 개별적으로는 쓰지를 못하잖아요. 못하죠. 근데 못하죠. 이제 요거는 식물을 어떻게 보면 이제 추출해서 식물 안에 있는 성분을 추출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허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해조제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뭐 알긴산, 만니톨 막 이렇게 적혀 있지만 부차적인 거고 네. 말씀하신 대로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 호르몬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 아, 그렇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예. 이 옥신 같은 경우는 아시죠? 고농도로 쓰면 그게 고엽제예요. 아, 그럼요. 네. 이사디. 예.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법적으로 그냥 못 쓰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옥신 주면 잘 자라는 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옥신을 주면은 신초 말단이 길어지는 거고 네. 지베렐린 주면은 절간이 길어지는 거는 식물학적인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요런 이제 해조제들을 가공하고 추출하는 과정에서 이런 성분들 잘 살려놓는 거. 네.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우리가 깊게 다루려면 다음 시간 뭐 이렇게 좀 깊게 다룰 때 그럼 이걸 어떻게 추출하는 게 좋은 건가? 이런 내용을 좀 이제 그런 내용도 있으면 좋겠네요. 네, 해조제에서 뭐를 어떻게 추출했을 때 네. 해조제도 염기 추출 방법이 있고 그렇죠. 물 추출도 있고 산 그렇죠. 추출도 있고 그렇죠. 화학성분 추출도 있는데 네. 그런 거 추출 방법 했을 때 요런 호르몬들이 뭐가 제일 잘 유효하게 살아남는가 그렇죠. 그런 부분을 다뤄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아, 근데 여기에 써 있는 거 이렇게 상세 설명에 써 있는 제품들도 있더라고요. 네. 제가 보니까. 아 그런 추출 방식으로 했다. 믿을 수 있죠. 네, 그렇게 되면 되게 믿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좋은 추출 방식이 아닌 제품들은 보통 안 써놓더라고요. 그렇지. 네, 조금 그렇지. 신경을 많이 쓴 제품들이 아무래도 이제 추출 방식이라든지 음. 이런 것도 좀 상세 설명에 써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그죠. 나쁜 방식으로 추출하면 빠른 방식으로 추출하면 나 같아도 안 쓰겠다. 네네. 근데 우리는 이런 것도 끝까지 네. 간다. 끝까지 어떻게 전화해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든 알아내봐야지. 네. 예, 예, 그럼 예. 다음 시간에 한번 이거 어떤 방식으로 네네네네. 추출했는지 한번 알아보시는 걸로 네네네. 하시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요거 네. 이제 작물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거. 기본적으로 이제 장마, 가뭄, 고온, 그다음에 염류 장애 그리고 제초제 이런 것도 되는 걸로 알고 맞아요. 있어요. 네. 웬만한 모든 장애는 이 친구들이 좀 경감시킨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어바이오틱 스트레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요런 결과들로 인해서 이제 수확량을 증가시키고 착색도 촉진되고 당도도 향상된다라고 맞아요. 이해를 해주시면 가장 이제 편하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착색제, 당도제라기보다는 그냥 생육이 좋아지니까 자연적으로 깔이 좋아지고 달아진다라고 네네. 보시면. 그러니까 당 올릴 때 이거 치면 달아져요. 그런 거는 좀 잘못된 거고. 그렇죠. 지금 전기부터 네. 전기 중기에 좀 집중적으로 잘 쓰셔가지고 나중에 깔이랑 당을 좀 도모하시라 네네. 정도로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용 방법도 있네요. 요거는 뭐 거의 다 비슷할 것 같은데 500에서 1000배. 네, 500에서 1000배예요 전부 다. 네. 여러분들 그 대부분 제품들은 전부 다 500에서 1000배 안으로 사용하시면은 웬만큼은 다 건강한 잎을 위해서 다 쓸 수 있습니다. 이 보세요. 포인트가 그거야. 과채류, 채소류, 기타 작물 전부 다 어린 시기엔 1000배고 네. 조금 그 뭐였더라? 조금 달렸을 땐 지나면, 네. 지냈을 땐 조금 더 진하게 칠하는 거. 그게 네. 포인트예요. 그게 포인트. 더 써라. 네. 왜냐면은 입이 더 많아졌으니까. 더 강하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비해라는 게 있어요. 비해. 네네. 비해 비은이 있다고. 네. 그러니까 그게 유묘면 유밀수록 애들이 농도장애 쉽게 입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기에는 조금 약하게 하고 조금 더 나이가 있었을 때는 세게 해도 됩니다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네. 뭐 모든 제품들이 이거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요 간격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 나오는 1, 2주 간격으로. 1, 2주 간격으로 3에서 5회. 네. 한 달 기준. 또는 연면 시비. 3에서 5회, 1, 2주 간격으로 한 달 기준이 아니라 총 3에서 5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얘기 같은데? 요게 그러면은 일주일 간격으로 5회까지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 간격으로 5회까지 써도 됩니다. 아. 써도 돼요. 네. 그렇게 하면 일주일 간격으로 5회 쓰면은
2달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쓸 수 있죠. 아, 쓰면 좋아. 네. 그리고 최근 들어 이거를 관주로 넣으시는 분들 진짜 많아지는 거 알죠? 네네네. 근데- 그렇죠. 근데 관주 제가 많죠. 봤을 땐 효과 괜찮습니다. 뿌리로 넣어도 에, 괜찮다. 효과 괜찮아. 그 용량은 이 정도로 사용을 하셔도 그죠? 될까요? 그죠? 뿌리로 넣을 땐 이거보다 조금 더 세게 드셔도 되고. 음, 근데 효과는 확실히 괜찮았습니다. 아, 네. 이 제품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해조제가. 해조제 전체 해조제다. 네. 이 제품은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도썸이라고 적혀 있는데 노썸 설명이 없어서 이게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네요. 이게 충분히 흔들고 사용하라는 거는 이제 밑에 침전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사용하라는 거 같고요. 그리고 사용 농도 준수하는 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장기간 보관할 때는 이제 요거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네네. 보관하는 게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 되냐. 혹시 해조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통기한을 뭐 제품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그치. 어느 정도로 보는 게 맞을까요? 자, 유통기한 같은 경우는 사실 제품마다 그리고 이게 유기물이잖아요. 네. 유기물이니까 아무래도 그 제대로 밀봉되지 않거나 직사광선 같은 거 쓰였을 때 부패 산패 같은 걸 좀 걱정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실제로 썩으면 냄새 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품마다 함량마다 다르니까 제가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야라 제품 기준으로 네. 우리는 사용 권장 기간이 네. 한 5년 정도 됩니다. 오. 5년 정도. 그냥 네. 보관을 잘 하셨을 때 직사광선 피하시고 습한 거 피하시는 거는 기본으로 하시고 네. 잘 밀봉되셨을 때 5년 정도 사용하실 수 있다. 네. 정도로 우리가 권장을 하죠. 요게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내용은 없긴 한데 이제 혼합 관련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 맞아요. 굉장히 많죠. 많잖아요. 네. 뭐 보르도액, 동제, 뭐 황합제 이런 거는 다 이제 pH가 많이 맞아요. 높거나 낮거나 하니까 맞아요. 이제 사용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 농약은 어떻습니까? 요게 일단 근데 이 석회보르도액 동제 유황합제가 말씀하신 대로 pH를 건드려서 전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산도 조절제 혹은 기계 유제는 네. 피하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농약도 마찬가지예요. 농약도 이런 애들은 좀 피합니다. 농약도 좀 피하는 편이에요. 네. 해조제를 이런 애들이랑 섞으면 안 되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해조제랑 농약은 웬만하면 혼용됩니다. 해조제랑 농약은 웬만하면 웬만하면 혼용이 혼용돼요. 된다. 요것도 근데 이 제품 제가 파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딱 얘기 못하지만 웬만하면 혼용되고 네. 정 불안하시면 소규모로 네. 그냥 좀 샘플 테스트만 네. 해가지고 칙칙 뿌리셔가지고 입에 흔적 남는지 안 남는지 보시면 되는데 요새는 웬만하면 다 혼용되게 나온다. 근데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18분이나 됐습니다. 하나 다뤘는데 네, 이거 하나 했는데. 지금 다룰 게 한 10개 될 것 같아요. 지금 제품 5개 이상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여기서 한번 네. 쉬어가시고 조금 있다가 2편에서 한번 다시 찍으시는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신 이거 강조할 것만 좀 짜라락 하면서 먼저 좀 강조해 주시고 쉬시죠. 어쨌건 켈프다, 그죠? 그렇네요. 여기 밑에 끝까지 내려도 노도썸 설명은 없다. 노도썸 설명은 하나도 없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노도썸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쓰실 거면 확실히 노도썸이 들어간지 검증하고 쓰시라고. 왜냐하면 어쨌건 해주제 중에서는 노도썸이 제일 좋다. 여기 짧은 설명에 이제 써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안에는 이제 켈프 내용밖에 없어서 만약에 이 제품을 사용하실 분들이 있으시면은 전화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아스코필름 노도썸이 들어있는 제품인지 좀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상세 설명에는 이제 켈프밖에 안 적혀 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켈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후기에 사용하는 게 좀 맞긴 한데 해조제 특성상 좀 전기에 쓰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매해. 차라리 그냥 옥신 지벨이 높은 게 낫다니까. 차라리 애매해.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전화 한번 해보셔. 네. 해보셔야 되는 게 맞아. 노도썸이 비싸. 네, 그리고 좀 한정된 데서 나와. 북해 이런 데서. 맞습니다. 북대서양 이런 네. 데서 좀 한정돼서 나와서 내가 볼 때는 들어간지 확실하지가 않다. 전화 한번 해보시라고 해라. 네, 요거는 조금 사용하실 때 좀 주의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많은 제품들 다루면서 한번 얘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농대남들이었습니다. 농대남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